요즘 뉴스 보면은 전 정부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일부러 뭐 드론을 보냈다던가 저기 뭐야 아파치 헬기를 휴전선 인근에서 비행을 하게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위험한 짓거리죠. 와, 전쟁을 일으킨다. 전쟁을 일으키면은 정말 많은 것이 무너져 내리고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많은 것이 불편해질 텐데 그거를 그 짓거리를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드론을 보내고 드론이 걸리니까 북한한테 걸리니까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이거는 정말 정말 말이 안 나오는 한숨만 나오는 뭐 이딴 게 다 있나 싶은 그런 뉴스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거는 김정은이가 의외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상당히 냉정한 돼지 시옷 쌍기역이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의외로 이 놈이 이 김정은이가 삐삐로 하겠습니다. 이 김정은이 돼지 삐삐가 의외로 냉정한 돼지 삐삐였다는 게 밝혀졌네요. 김정은이가 또라이였으면은 전쟁 일으켜가지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뉴스였는데 저는 사실 그 러우 전쟁 터졌을 때 어쩌면 북한이 우리한테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러우 전쟁 터지고 양안 전쟁까지 예상이 되던 상황이었어요. 뭐 2026년에 중국이 대만을 노린다. 그때쯤이면은 이제 푸제남 항공모함 건조하고 있는 항공모함이 완성이 돼서 이제 미국하고도 붙어볼 만한 정도가 된다. F-35가 아니구나. 걔네는 J-35인가? 함재기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 있죠. 그 F-35를 상당히 닮은 J-35 맞나? 하여튼 F-35를 닮은 그 함재기도 그때쯤이면 이제 배치가 되고 푸제남 맞나? 이름이? 하여튼 신형 항모도 그때쯤이면 건조가 완료되고 해서 2026년에 양안 전쟁을 일으킬 거다라는 예측을 미 군사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었죠. 그때 저는 어쩌면 북한도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 왜냐하면은 그 러우 전쟁 터진 상태, 양안 전쟁 터지고 그러면 미군이 상당히 이게 신경 쓸 곳이 많거든요. 중동도 뭐 그때는 중동이 지금처럼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고 살짝 소강 상태였었지만 만약에 중동까지 터지고 하면은 이거는 미국한테는 아무리 미국이 천조국이고 군사력이 뭐 세계 2, 3위
2, 3, 4위가 뭐 합쳐도 미국 하나를 못 당한다 뭐 그렇다고는 해도 이렇게 막 사방팔방에서 전쟁이 터지면 이걸 모두 다 미국이 신경 쓸 수는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한국 전쟁까지 터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순서를 정해서 그 중요한 순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참전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러우 전쟁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끝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중요도에 있어서는 한국하고 대만이 미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도 이제 석유가 관련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거의 한 몸에 가까운 미국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또 강력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도 참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는 가장 끝순위로 밀려나지 않게 될까. 그러면은 러시아한테 많이 유리하니까 러시아에서 김정은이한테 그러니까 푸틴이 김정은이한테 뭔가 대가를 주는 거죠. 대가를 뭐 신형 무기를 준다든가 아니면 신형 무기에 대한 기술 이전을 약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BMW 10대를 사준다든가 최신형 BMW 10대를 사준다고 한다든가 뭔가 조건을 제시해서 김정은이가 솔깃해할 만한 조건을 제시하면은 어쩌면은 김정은이가 거기에 혹해가서 한국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뭐 지금이야 서방들의 지원을 받으니까 이렇게 근근히 버티는 거지. 근근히 버티면서도 내가 봤을 때는 살짝씩 밀리는 거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나마 서방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버티는 거지. 서방에서 지원이 없다면은 지원이 뚝 끊긴다면 그야말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식은 죽 먹기나 다름이 없죠. 그냥 뭐 어른이 애들 손목 비트는 수준으로 쉽게 우크라이나를 냠냠 후루룩 짭짭 할 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푸틴이 시진핑과 김정은이를 회측해서 꼬드겨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냉정한 돼지 삐삐여서 XX 돼지 하여튼 냉정한 거식이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되려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슬금슬금 저놈은 미친놈이다 저놈은 진짜 큰일 날 놈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게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판문점 인근 도로 그러니까 북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그 콘크리트를 폭파시켜 가지고 도로를 막고 하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거 보면서 저 멍청한 놈들 저거 지들이 쳐들어 내려올 때 저거 장애물인데 멍청하게 저기에다가 장애물을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쳐들어올까봐 겁먹어가지고 쫄아가지고 그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쳐들어갈 때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랬던 거였다는 거를 최근에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아유, 참 어떻게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나면은 당연히 저기 뭐야 필승의 각오로 전쟁에 임해야겠지만, 아니 멀쩡하게 지금 잘 굴러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그 전쟁의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혼란을 만들어서 계엄을 선포하고 장기 집권을 생각했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디서 그딴 놈이 굴러 들어왔는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다는 게, 아,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국공내전이 끝나진 않았지. 국공내전에서 장제스가 대만으로 쫓겨났을 때 대만에서 장제스는 계엄을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그 계엄이 30년인가 지속됐었단 말이죠. 그 용산 돼지가 아마도 그런 장제스 케이스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전쟁 딱 터트리고 뭐 얼마간의 피해를 입든 말든 계엄 선포하고 다시 빨리 전쟁을 끝내든지, 북을 삼키던 김정은이 잡아가지고 북을 점령을 하든지 어째든지. 근데 북을 점령하긴 쉽지가 않죠. 중국하고 분명히 러시아가 참전을 할 텐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전쟁을 빨리 끝내든 휴전을 하든 삼키든 점령을 하든 전쟁을 빨리 끝내고도 계엄을 대만 장제스 때처럼 계엄령을 30년 동안 계엄 선포해가지고 해제 안 하고 그렇게 쭉 갔을 수도 있었던 거였죠. 분명히 내 생각에는 장제스 케이스를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이상적이죠. 계엄 선포하고 30년 장기 집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장기 집권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근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거는 정말 다행이고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중국이 참전을 하고,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터지고 중국이 참전을 한다 했을 때, 중국의 전력은 과연 우리에게 위협이 될까? 아니면은 거품일까? 그런 의문이 들기는 해요. 분명 중국의 지금 현재 전력이 외부적으로는 본인들 이제 과시용으로 본인들 피셜로는 에이사 레이더 기술도 가지고 있고, 자칭 스텔스기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것들의 성능은 아직까진 검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얼마 전 인도 파키스탄 충돌이 벌어지면서 젠10이 그 인도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를 하긴 했지만, 사실 인도의 라팔 전투기 격추당한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성능 문제보다는 조종사들의 그 성숙도, 그 조종사들의 능력 문제도 있고, 그 정보력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무전이 도청이 됐더라고요. 나는 당연히 요즘 무전들 같은 경우는 비화, 그러니까 암호화가 돼서 도청을 한다고 해도 그 내용을 알 수 없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무전 내용이 대화가 고스란히 도청이 됐더라고요.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는데 그거를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비화가 안 된 거는 인도의 무기 체계가 이제 여러 국가의 무기 체계가 짬뽕되어 있다 보니까 러시아 무기도 있고 유럽 무기도 있고 미국 무기는 있나 없나? 무기는 없나? 하여튼 여러 국가의 무기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통신이 안 됐던 거죠. 러시아의 전투기와 유럽의 전투기가 통신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일반 장비로 통신을 했던 거죠. 일반 장비로 통신을 하다 보니까 그게 도청이 되고 그 내용이 고스란히 파키스탄에 파악이 된 거죠. 그래서 무기 체계를 통일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무기 체계가 통일이 되지 않으면 가장 근본적으로 보급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도를 예를 들자면은 라팔 100대가 있는 거하고 뭐 수호이 50대, 라팔 50대 이렇게 섞는 거하고 문제가 이제 라팔 100대면은 라팔에 대한 부속품만 만들면 된다는 라팔에 대한 무기와 부속품만 만들면 돼요. 근데 수호이 50대, 라팔 50대면은 수호이 50대에 대한 무기와 부품도 만들어야 되고 라팔에 대한 무기와 부품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보급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한 가지 이제 제품만 찍어내는 거하고 두 가지 제품을 찍어내야 하는 거하고 일단 라인이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만약에 두 개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보급에서도 문제가 생기니 가장 근본적으로 보급에서 문제가 생기고 인도 같은 경우처럼 통신 이제 네트워킹이 원활치가 않은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무기 체계의 통일은 정말 중요하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일단 미국 무기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개발해서 만든 무기들도 다 미국 무기에 맞춰서 개발하고 운용을 하고 있죠. 그거는 정말 다행인 점입니다. 중국 얘기를 하려다가 중국하고 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다른 걸 또 해야 돼서 다음에 다시 한번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